65세가 넘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갑을 다 털지 않고도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해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을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창의적이고 절약적인 방법을 찾은 노인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적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함께 노인들의 끈기와 지혜를 기리며 이 운동의 일원이 되기 위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박 씨의 경험, 75세. 저는 노인을 위한 두 가지 돌봄 방식을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과 가정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 각각의 방식의 장점은 있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들고 저처럼 넉넉한 연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로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 저는 가정 도우미를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달도 되지 않아 그녀와의 계약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지 못해 자식들이 제가 제대로 식사를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도우미 고용 비용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해 약 80만 원의 월급으로 합의했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40대 후반의 시골 출신 여성으로 성실하고 순박한 인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요리 실력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항상 휴대폰에 빠져 있거나 TV 프로그램에 몰입해 제가 여러 번 불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내가 오히려 그녀를 챙겨야 하는 느낌이 들었다. 요리도 형편없고 책임감도 부족한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 매달 8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정말이지 가치 없다고 느껴졌다.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자식들의 걱정과 간절한 설득에 잠시 머물러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인정합니다. 시설은 깨끗하고 서비스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항상 적절한 것도 아니고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을 하려면 반드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해서 자유를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자유로운 삶에 익숙해서 그런 엄격한 관리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자주 다른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분위기를 무겁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응해보려 애썼지만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다면 요양원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독립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후 자식들이 저에게 돌아가며 각 집에서 지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자식들의 선의는 이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각 집에서 머물긴 했지만 2주 이상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아들 집에서 지내보았습니다. 부부 모두 하루 종일 일을 하니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항상 점심을 미리 냉장고에 넣어두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우 바쁜데 저녁에 돌아와서도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집에 혼자 있고 이웃들과도 친분이 없어 저희 집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매우 공손하게 대했지만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집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식기와 도구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 집에서는 제가 세탁기에 옷을 넣는 걸 꺼려했습니다. 노인 냄새가 난다며 불쾌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빨래를 선호했지만 그녀는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래층 세탁소에 가서 빨래를 해야 했는데 이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제 집만한 곳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딸 집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딸이 저를 돌보는 상황이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저는 사위에게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아 주었고 결혼할 때도 집과 차를 장만해준 쪽은 딸의 가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집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요리를 배워 볶음 요리도 하고
찐만두까지 만들 줄 압니다. 아침에는 태극권도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노인들과 함께 운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작년에는 태극권을 함께하던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자기 돌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살면서 서로를 도와줍니다. 우리 태극권 모임에는 10명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 8명 저를 포함해 배우자나 자식이 곁에 없는 고령자들입니다. 그 후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그룹은 거의 2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그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 가까운 가족이 없을 때 몸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위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대부분이 연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를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숨진 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례들이 온라인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모두가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단체 채팅방에서 출석을 확인합니다. 누군가 응답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나 인근 지역입니다. 점차 이 모임은 어떤 상황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파서 죽을 쓰거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명확한 보수를 받습니다. 8.000원입니다.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한다면 단체방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되는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지난번에는 상우 씨가 병원에서 저를 도와주었는데 진료를 함께 받으며 총 3일 이상 하루 8시간씩 도와주었고 총 24시간 일한 셈입니다. 저는 약속대로 192.000원을 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수입도 생기니까요. 때로는 당신이 저를 돌봐주고 저는 당신에게 보답합니다. 다른 때는 제가 당신을 돌봐주고 당신이 저에게 비용을 줍니다. 이 방식은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임의 모든 구성원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 서로를 잘 이해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 노인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알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임 덕분에 우리의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소풍을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노인 돌봄 방식은 작은 그룹에서 시작해 수십 명으로 성장하였고 많은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매일 누군가가 우리를 챙겨주고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아플 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결국 비용은 몇백 위안 정도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는 이 선택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노년을 함께 돌보고 서로를 지원하며 심지어는 수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고 여러분도 행동하고 싶어졌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66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철수이고 올해 66세입니다. 제 자식들은 매우 다정하지만 저는 제 필요에 맞는 생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살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만 저는 그 두 가지 선택 모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은 저에게 큰 편안함을 줍니다. 제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친구들과 지인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보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온하고 조용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식물을 돌보는 것을 즐깁니다. 가끔 이웃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자녀들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고 가끔씩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자식들이 다소 걱정하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매우 걱정하고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요양원에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떠냐고도 제안했습니다. 그곳엔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저를 돌봐주니 빨래나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단번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한데 왜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저는 직접 요리하고 빨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여러 번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좋은 뜻을 알지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집에 잠시 머무르는 것조차 그들에게 불편을 주고 저 자신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자 그들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보미와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젊은 여성이 저와 함께 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제 딸은 제 반응에 웃었고 저는 왜 자꾸 강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생각한 돌봄은 전통적인 돌보미가 아니라 어르신 지원 서비스예요. 어르신 지원 서비스라는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딸은 이것이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이며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족 구성원의 휴대폰과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 모두가 즉시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딸은 매일 누군가가 와서 점심과 저녁을 가져다 줄 것이며 아침도 원한다면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전달한 후에는 바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제 빨래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무언가 더 필요하다면 그냥 말하면 된다고요. 게다가 만약 제가 배정된 돌봄 인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계속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이런 식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아빠에게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아빠는 아들이나 딸 집에 살고 싶지도 않고 요양원도 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문득 한 가지를 아직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분명히 비쌀 것이다. 하지만 제가 묻기도 전에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아빠, 한 달에 35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돈 낼 필요 없어요. 저랑 오빠가 다 부담할게요. 아빠는 돈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돈 걱정 마라. 하지만 어떻게 안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는 아직 어르신도 계시고 손자 손녀들도 학업 중이라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서 35만 원 정도는 무리 없이 제가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제가 매달 35만 원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저는 이 새로운 노인 돌봄 서비스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의 효율성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게 정말 큰 행운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저는 제 노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행복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에 나서게 만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1세인 예은입니다. 딸들의 집에서 함께 살아본 후 마침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노인 돌봄 형태를 찾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국영위류 공장에서 관리자 일을 했습니다. 현재 매달 받는 연금은 60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대학생인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남아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며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좀 더 멀리 살고 있지만 형편이 아주 좋습니다. 2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 퇴직했을 때 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집에서 편안한 삶을 즐기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남편이 73세가 되던 해에 심한 뇌졸중을 겪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삶은 때때로 얼마나 덧없는지요. 내일이 먼저 올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먼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집에서 극도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집 안 곳곳이 남편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제 아이들은 꽤 자상합니다. 특히 딸은 제 정신건강을 걱정하며 함께 지냈자고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아들도 연락해서 집에 와서 함께 지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여전히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것이 전통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이 너무 멀리 살아서 저는 아들 집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 간 지 2주도 안 되어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겐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손자 돌보는 일을 도왔고 아이가 2살이 넘을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제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며느리는 제가 아이를 돌봐주길 원했지만 그때는 남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돌봤던 경험이 있기에 다시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 수년간 며느리는 저와 거리를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손자와 손녀가 다 컸으니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들 집에 가보니 제가 상황을 과소평가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았던 것을 불만스러워했고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 집에 오려 한다는 사실에 못마땅해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제가 도착한 후 며느리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고 요리와 설거지는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요리를 하세요? 그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가버렸고 나갈 때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매일이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노년을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돌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저에게 한 번도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장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그녀가 제 아들과 자주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다투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손주들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저는 짐을 싸고 아들에게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 들어 아들에게 위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딸이 전화로 저에게 잠시 함께 지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경험 후로는 딸에게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네 아이들을 며칠 동안 돌봐준 적은 있지만 딸네 아이들은 한 번도 돌봐준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항상 외할머니, 그러니까 제 사위의 어머니가 돌봐주었습니다. 몇 년 전 딸이 둘째를 낳았을 때도 그 아이는 바로 외할머니가 돌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에 간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딸의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라 제가 가면 머물 곳조차 없을 겁니다. 아들 집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정말로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식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옛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이나 딸에게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동네 몇몇 이웃들이 제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좋은 반려자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저는 순자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많았고 매달 75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며 저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순자 씨가 성격이 좋고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 지금은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보고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제 옆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함께 아침 시장에 산책가며 장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제게 집을 세놓으면 한 달에 25만 원 이상 수입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저를 위해 그런 생각까지 해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집을 새놓기 전 저는 급히 짐을 싸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순자 씨는 함께 살게 되면 모든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고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각종 비용을 분담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하자 저는 모든 것이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순자 씨가 집안을 어질러 놓는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쇼핑몰에 갔다가 500위안도 안 되는 낡은 금반지를 보았습니다. 당시 그 가게는 새로 오픈한 곳이었고 저는 순자 씨에게 우리 관계를 기념하는 의미로 그 반지를 선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함께 살고 있으니 약혼 반지처럼 기억에 남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죠. 그건 비싼 물건도 아니고 몇백 위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즉시 거절하며 우리 나이에 그런 물건을 사는 건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돈으로 황금 돼지갈비를 사서 요리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가 사주지 않기에 저는 결국 제 카드로 그 자리에서 직접 샀습니다. 순자 씨는 함께 살게 되면 매달 자신의 연금 일부를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첫 달만 그 약속을 지켰을 뿐, 그 이후로는 제가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생활비로 다 썼고 남은 돈은 본인을 위해 저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금을 본인이 갖고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건 순자 씨의 어녀 사는 사람 같은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사노동을 나눠 하기로 합의했고 첫 주는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화투를 치고 집에 돌아오면 밥 달라고 하고 제가 아무 준비도 안 한 것을 불평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을 나누기로 했던 걸 상기시키며 당신은 채소를 따오고 나는 요리를 하자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파에 누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고 밥을 차려도 그는 항상 무언가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 반찬은 너무 짜고 저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그 점을 지적하자 그는 자신이 생활비를 내고 있으니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 좋게도 아직 집을 새놓기 전이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금도 있고 제 집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참아야 할까요? 저는 누구의 무료 간병인이 아니고 그의 변덕을 받아줄 인내심도 더는 없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독립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 구석구석이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우 씨 아들의 결혼식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혼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레지던스형 호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매우 편리하고 쾌적하며 비용도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서 6개월 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그녀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거처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 즉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 필요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았다. 이런 레지던스 호텔 형태는 요즘 대도시에서 매우 인기가 있으며 일부는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 각 방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원룸 형태다. 특별한 점은 아침과 저녁 식사가 제공되어 요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일 청소 직원이 와서 청소를 해준다. 비용은 양로원과 비슷하지만 음식이 더 맛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집을 임대하기로 결심했다. 계산해보니 집을 새 놓으면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레지던스 호텔에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자녀들에게 이제 가장 잘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았다고 전화를 걸어 알렸다. 호텔에서 산다는 말을 들은 자녀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말했다. 너희가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도와줘.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해. 엄마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남은 인생은 엄마 방식대로 즐기고 싶어.
자녀들의 작은 도움과 약간의 저축만 있으면 나는 그 레지던스 호텔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다. 돈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먹고 다닐 수만 있다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삶의 방식이 바로 가장 좋은 삶이다. 이 레지던스 호텔의 비용은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나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고 있으며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거주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아직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노인만 받을 수 있으며 나이 제한도 있다. 75세 이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럼 나이 제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때가 되면 다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건강이 좋고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다. 이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노인 돌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지고 있다. 이런 혁신적인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노인들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지원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시며 제 채널을 구독해 더 많은 노후 행복에 관한 영감을 받아보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